우리는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기회를 5조 달러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가 하락을 기회로 보고 있으며 우리는 여전히 매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테슬라는 361.61을 기록했고요. 오늘 마이너스 3.39%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주식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의 한 주 동안의 변동성은 마이너스 10.62%를 보여주고 있고, 한 달 동안의 변동성은 마이너스 8.3%, 6개월 동안의 변동성은 88.58%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10.4%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MDD 값은 마이너스 25.98%를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가 전고점이었던 488까지 가기 위해서는 현재 35%의 상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테슬라의 가장 큰 뉴스는 중국에서 발표된 1월 전기차의 판매량이 11.5%가 감소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크게 영향을 받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1월 중국산 전기 자동차의 판매가 감소를 했다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총 판매량이 2024년 1월에 비해서 11.5% 감소한 63,238대를 기록했고, 63,238대를 기록했다고 중국 승용차 협회가 발표했습니다. 중국산 모델 3 및 모델 Y 차량의 인도량 역시 12월 대비 32.6%가 감소하면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이에 비해서 테슬라의 중국 경쟁사인 BYD는 다이너스티와 오션 등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도하고 있고, BYD는 지난달 총 29만 6,446대의 승용차를 판매해서 작년과도 같은 기간에 비해 47.5%의 증가율을 보였다 기록해 BYD의 주식이 상승하는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BYD 역시 12월에 비하면 1월의 판매량이 41.8% 감소한 수치인 것을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하고요. 현재 중국에서도 치열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분기별 판매량을 보게 된다면 지금 발표된 중국의 2025년 1월달 판매량을 그래프로 확인이 가능한데, 2024년 1분기 첫 번째 달인 1월과 한번 비교해 본다면 확실히 1년 전보다는 판매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2025년에 대한 전망을 2024년보다 안 좋게 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2023년 1분기와 2024년의 1분기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2023년보다 2024년의 첫 번째 달인 1월에 더 좋은 판매를 보여주긴 했지만 2월 달에 들어서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고, 궁극적으로 분기의 결과가 1월의 결과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1분기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으며 1월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성급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중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BYD에서는 전기차 오션의 가격이 미화 26,000달러 정도 하지만 이 테슬라의 모델 Y는 4만 달러 정도 하기 때문에 BYD와 테슬라는 무려 35%의 가격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이런 가격 차이는 BYD를 더 많이 선택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도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경제 사정이 딱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격의 차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소비자의 선택을 바꾸고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고요. 이 테슬라에서도 이를 대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점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월가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이 영문 음성과 한글 자막의 영상은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으며 회원에 가입하시게 되면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시청하려고 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이제 자동차 제조업체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하는 분은 CFRA 리서치의 부사장이자 수석 주식 애널리스트인 게럿 넬슨입니다. 게럿,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테슬라부터 시작해보죠. 오늘 아침 중국에서 실망스러운 수치가 나왔는데 중국 내 인도량이 11% 감소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약 0.8% 하락하는데 그쳤네요. 저는 당신이 테슬라에 대해 강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당신의 목표 주가는 월가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중국 시장의 상황이 강세 전망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는 단기적인 판매 둔화를 보고 있으며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어제 발표된 독일 수치도 예상 밖의 결과는 아니었죠. 우리는 여전히 테슬라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특히 미국 내 자율주행 관련 규제 승인과 규제 프레임워크가 조만간 정립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지난 10월 테슬라의 로보택시 데이 이후 테슬라의 핵심 스토리는 자율주행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회사 가치를 보면 우리는 여전히 테슬라가 시장 기회에 비해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기회를 5조 달러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가 하락을 기회로 보고 있으며 우리는 여전히 매수 입장입니다. 당신의 목표 주가에서 테슬라를 전기차 제조업체로 보는 비중과 AI 및 완전 자율주행 관련 스토리의 비중을 나눈다면 현재 전기차 부문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는 전기차 부문이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10년의 전반부 동안의 테슬라 스토리는 전기차 성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의 성장 이후 지난해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 증가는 다소 정체되었고 연간 판매량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는 올해 투자자들이 기대해야 할 실적 성장 기대치를 대폭 낮췄습니다. 이전에는 30%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게 했지만 이제는 소폭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대치가 재조정되었으며 앞으로의 핵심 스토리는 자율주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몇 년간 AI를 완전 자율주행 개발에 통합하면서 각 버전이 출시될 때마다 제품 품질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버전 12, 버전 13을 보면 그 발전 속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장이 이에 대해 충분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It's really staggering the improvement that they're making in that product, and in our view, they're just not getting enough credit for that. 알겠습니다. 포드로 넘어가고 싶지만 테슬라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치는 테슬라가 EV 판매 감소 문제를 겪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서 EV 판매 감소가 더 큰 우려로 다가올까요? So at what point do those falling EV sales become more concerning to you? 테슬라는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전망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지난주에도 매출과 이익 모두 크게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로 돌리는 데 성공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했는데 이는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매우 낙관적인 톤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향후 5년간의 이익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테슬라에 유예를 준다면 장기적인 이익 성장 스토리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장이 이 점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월가에서 가장 강세적인 전망을 가진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닌 AI와 완전 자율주행 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놀랍지 않지만 EV 판매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포드에 대해서는 훨씬 부정적인 입장이시죠? 현재 보유 의견을 유지하고 있으며 목표 주가를 9달러로 하향 조정하셨는데 이는 현재 주가보다 약 25% 낮은 수준입니다. 포드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점점 더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현재 포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지난 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2025년 가이던스가 너무 약했습니다. 포드는 국내 트럭 및 SUV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고가의 트럭, 즉 포드의 F 시리즈 트럭에 대한 소비자 지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트럭들이 사실상 포드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차량 재고가 과잉 상태입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시장 전체의 신차 재고 일수는 75일이었으며 역사적 평균은 60일이므로 이미 평균 이상입니다. 하지만 포드 브랜드의 경우 재고 일수가 113일에 달합니다. 그리고 링컨 브랜드를 포함하면 그 수치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한 가이던스를 보면
단기적으로 생산 감축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는 경쟁사인 제너럴 모터스와 비교했을 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GM은 올해 연간 이익 증가를 전망하고 있지만 포드는 오히려 상당한 수준의 이익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드는 많은 난관에 직면해 있으며 투자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짐 팔리 CEO가 2020년 가을에 취임했을 때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지난 4년 동안 주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기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은 실망감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우리는 포드 주식에 대해 보유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사회자는 중국에서 실망스러운 수치가 나온 것을 언급하며 중국 내 인도량이 작년 대비 11%나 감소했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큰 일이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좋은데 어떻게 현재 월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예상 주가를 제시하고 있냐고 애널리스트에게 이제 그 예상 주가를 좀 낮춰야 되지 않냐 이런 질문을 올리는데요. 실제로 CFRA의 게럿 넬슨은 테슬라에 대한 예상 주가를 최근에 업데이트했으며 450달러였던 예상 주가를 560달러로 제시하면서 테슬라의 강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와 독일에 이어서 중국까지 이렇게 판매가 감소된 것을 발표하니 정말 큰일이 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인도량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정리하고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수치들이 예상 밖의 결과도 아니었다라고 강조하며 놀랍게도 테슬라에 대한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합니다. 자, CFRA에서 이렇게 테슬라에게 우호적인 이유는 앞으로 미국 내 자율주행 관련 규제 승인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며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가 허가 이후 로보택시를 시작하게 된다면 엄청난 가치를 가진 회사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월가의 애널리스트는 현재 여전히 테슬라가 시장에서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면 기회로 보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매수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월가의 애널리스트의 말을 들으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차라리 테슬라를 포기하고 지금 주가가 크게 오른다라고 소문이 나고 있는 주식을 찾아 떠날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테슬라 투자자들은 힘들었던 지난 시간을 다 견뎌왔기 때문에 지금의 테슬라 주가가 가지고 오는 변동성은 과거에 비하면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CFRA 말고도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비슷한 말을 했었는데요. 이 테슬라의 프랑스 판매량이 63%가 감소한 것을 사회자가 문제 삼았었지만 이 댄 아이브스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전기차 판매가 아니라 자율주행이라고 말하며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연방 자율주행 정책이 마련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비슷한 주장들은 다른 기관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댄 아이브스나 게럿 넬슨 같은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입을 모아서 큰일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 프랑스에서 판매가 60%나 줄었다라는 소식, 또 독일에서도 판매가 줄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 중국까지 판매가 감소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아무래도 큰일이 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참지 말고 빨리 매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 같은데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 이 전기차 판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대답을 했고 2025년 6월 로보택시의 출시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 올해 6월은 그동안 참았었던 테슬라와 장기 투자자들이 드디어 일어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상당히 흥미롭게 이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때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테슬라의 로봇들도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은 앞으로 테슬라의 변화에 큰 담당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재미있게도 테슬라에서는 테슬라의 로봇이 옵티머스의 출시를 위해서 현재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말 사실인지 테슬라의 구인란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테슬라 봇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한번 해보면 테슬라는 옵티머스의 출시를 앞두고 최근 미국 전역의 몇몇 지역
지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일자리를 공고하며 이 사람을 구하고 있고, 무려 로봇과 관련된 68개의 일자리를 공고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채용이 되는 곳은 유타주와 캘리포니아 팔로알토, 캘리포니아의 프리먼트와 네바다주 스파크, 텍사스주 오스틴 등 테슬라의 옵티머스 관련 일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단순하게 로봇의 인공지능을 합숙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이 데이터 레이블러 같은 직업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 눈여겨봐야 할 곳은 바로 테슬라 봇에 대한 인원 채용이고, 테슬라 봇을 만들기 위한 로봇 제조 엔지니어들을 상당수 뽑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월가에서는 로봇에 대한 평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고요. 테슬라 주가에는 로봇의 가치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테슬라는 현재 로봇의 제조를 위해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이 머지않아 테슬라의 로봇이 대량 생산돼서 출시될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론은 어닝콜에서 우선 10,000대 정도 되는 로봇을 생산해 테슬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그 생산 목표를 말했지만, 이 월가는 여기에 대한 전혀 기대가 없는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는 연말까지 수천 대의 로봇이 생산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올해 굉장히 많은 로봇이 나오게 될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로봇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해지고요. 이 월가의 평가를 같이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